안녕하세요 여러분, 굿윌의 전국체육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중등체육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합격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가지 마오 43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문제를 출제하면서 그리고 그 해설 영상을 달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문제가 단답식의 문제를 묻고 있지 않고 그 문단, 즉 패러그래프를 지문으로 제시하고 이 지문의 해석을 통해서 결국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한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읽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계속 여러 번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A형 9번 문제고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문장 자체가 중요합니다. 가중 효과에 의해 자극들의 효과가 누적되어 신호자극이 역지 전압에 도달하면 신경세포막에 있는 개폐성 나트륨 통로 변화가 일어나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활동 전압과 관련되는 부분을 설명한 패러그래프 문단입니다. 탈분국 이후 어떤 이유는 세포 외부로 확산되며 세포막은 재분국된다. 하나의 운동신경세포는 여러 개의 근섬유와 연결되어 있으며 운동신경세포와 그 세포에 지배받고 있는 모든 근섬유를 운동단위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운동단위는 순차적으로 동원된다. 가벼운 무게를 들기 위해 처음 근육이 활성화될 때는 작은 운동단위가 먼저 동원된다. 보다 큰 힘이 요구될 때는 큰 운동단위가 동원된다. 이는 근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인체의 방어적 기전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가중옥 효과는 이제 그 이전의 자극에 이어 새로운 자극이 연속적으로 주어지게 되면 특정 부위의 막전이가 더 크게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을 이제 가중효과라고 합니다. 이 가중효과에는 이제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시간가중과 공간가중이 있습니다. 시간가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차를 두고서 여러 개의 자극이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자극이 오고 일정 시간 후에 이제 다시 두 번째 자극이 오고 세 번째 자극이 오고 이러면 이제 시간 가중이 되는 거고요. 공간 가중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위에 여러 공간, 여러 부위에서 이제 자극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쉽게 이게 동서남북에서 자극이 같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공간 가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튼 가중 효과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특정 부위 막전이가 크게 변화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 전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에 이제 요 부분까지가 가중 효과에 의해 자극들이 효과가 누적되어 역지 전압에 도달하면 여기까지가 이제 활동 전압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요 밑에 문장은 이 활동 전압을 이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경세포막에 있는 개폐성 나트륨 통로 변화가 일어나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이제 탈분국 과정이잖아요. 이 부분이 탈분국이잖아요. 탈분되는 과정은 처음에 안정시 막전압에서 탈분국이 되는데 그냥 탈분국인데 탈분국이 될 때는 그 나트륨 통로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세포 밖의 나트륨이 세포 내로 확산되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탈분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탈분국 후에 바로 재분국이 일어나는데 재분국 될 때는 나트륨 통로는 닫히고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세포 내의 칼륨이 세포 밖으로 여기 보게 되면은 세포 외부로 탈분국 이후 칼륨 이온은 세포 외부로 확산되며 세포막은 재분된다. 이렇게 세포 내에 있던 칼륨이 세포 밖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이 과정을 재분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살짝 과분국이 옵니다. 살짝 과분국이 오고 그러고 다시 안정시 막전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 이 가벼운 무게를 들기 위해 처음 근육이 활성화될 때는 작은 운동단위가 먼저 동원된다. 보다 큰 힘이 요구될 때는 큰 운동단위가 동원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런 원리를 순차적 동원의 원리라고도 하거든요. 뭐 비슷한 말로 이제 크기의 원리가 있는데 순차적 동원이라는 말은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순차적 동원의 원리는 여기 이미 지문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크기의 원리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이 운동 단위라고 했던 이 개념을 설명을 해놨어요. 이 문장에서.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이 운동 단위를 개념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 단위가 명칭을 쓰는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의 운동신경 세포는 여러 개의 근섬유와 연결되어 있으며 운동신경 세포와 그 세포에 지배받고 있는 모든 근섬유를 운동 단위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운동 단위를 개념을 꼭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2022학년도 A형 11번 문제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 측정평가와 관련되는 문제예요. 문항 난이도의 개념을 적고 문항 난이도를 구하는 공식을 적으시오. 난이도는 이제 쉽고 어려운 정도가 되는 거고요. 정답률이 됩니다.
전체 응답자 수분의 정답자 수가 이제 정답률이 되는 거고요. 문항 변별도의 개념을 줬고 문항 변별도를 구하는 공식을 적으시오. 이 문항 변별도 개념은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정답률 차이가 되는 거고요. 변별도 구하는 공식은 한 집단의 수분의 상위 그룹의 정답자 수 빼기 하위 그룹의 정답자 수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문장에 다음에 문항 변별도를 직접 구하는 공식이 나와 있거든요. 보게 되면 문항 내용이 이제 과학적 원리죠. 과학적 원리의 변별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정답자 수는 65명이고요. 이 정답자 수를 통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난이도로 구할 수 있겠죠. 난이도 한번 구해보면 전체 학생 수가 100명이니까 100분의 65 하면 0.65가 난이도 지수가 되게 되는 거고요. 상위 집단의 정답자 수가 20, 하위 집단 정답자 수가 15입니다. 공식이 아까 우리가 변별도 구하는 공식이 한 집단의 수분의 상위 그룹 정답자 수 빼기 하위 그룹의 정답자 수니까 한 집단의 집단의 수는 요 밑에 걸로 구하시면 돼요.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은 학생들의 점수 총점을 기준으로 상위 25%와 하위 25%로 구분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집단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상위 집단으로 하시던 하위 집단으로 하시던 상관없이 요 두 집단 중에 이제 한 개의 집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게 되면 100명 중에 25%니까 25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체 25명 중에 상위 집단의 정답자 수 20 빼기 하위 집단의 정답자 수 15 하면 25분의 5가 되는 거고, 그럼 5분의 1 돼서 0.2가 변별도 지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이 문제는 이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문항 난이도를 구하는 문제, 문항 변별도를 구하는 문제, 직접 계산하는 문제. 특히 이 문항 변별도를 구하면서 이 한 집단의 수를 이렇게 직접 한번 구해보게 되는 문제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3번 2022학년도 B형 3번 문제이고요. 이거 체육교수론과 관련되는 문제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문제를 개념을 뽑아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쉴만의 교사지식의 명칭과 개념을 적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거 앞절자 따서 많이 외우거든요. 내지, 학수, 교 이렇게 외워가지고요. 내용 지식, 지도 방법 지식, 학습자와 학습자 특성 지식, 수업 방법 지식, 교육 과정 지식, 교육 환경 지식, 교육 목적 지식 이렇게 적어놨고 그 옆에 제가 개념을 적어놨습니다. 내용 지식은 가르칠 교과목에 대한 지식, 지도 방법 지식은 모든 교과에 적용되는 지도법.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교과. 학습자와 학습자 특성 지식은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에 대한 지식이 되는 거고요. 수업 방법 지식, 내용 교수법은 특정 학생에게 이런 게 키워드 되는 거죠. 어느 교과나 주제를 특정한 상황에서 지도. 이렇게가 요게 이제 수업 방법 지식이 되는 거고, 교육 과정 지식은 각 학년 발달 단계에 적합한 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 되는 거고요. 교육 환경 지식은 수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 교육 목적 지식은 목적 목표 및 교육 시스템의 구조에 관한 지식인데, 여기 지금 저는 여기서 이제 개념을 설명해 놨고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선생님이 뭐 모듬을 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뭐 1학년 1반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모듬을 짜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어떤 지식에 해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모듬을 짜는 거는 모든 교과에 적용되는 지도법과 관련되는 지식이잖아요. 지도 방법 지식 이렇게 찾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의 학생들이 어떻고 학생들의 특성이 어떻고 이런 게 이제 설명으로 나왔어요. 뭐 홍길동 학생은 어떻고 뭐 예를 들면은 B 학생은 어떻고 C 학생은 어떻고 그렇다면 학습자 특성 지식이 되는 거고요. 또 뭐 운동장의 현재 운동장 상태가 어떻다라든가 강당의 바닥 상태 아니면은 운동장에 지금 뭐 돌이나 자갈이 많다든가 땅이 고르지 않고 평탄화가 되지 않다든가 뭐 비에 젖었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교육 환경 지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줄만의 교사 지식은 사실 저희가 앞글자를 따서 외운다고 했었잖아요. 내지 학수 교교교 이런 식으로 뭐 이건 여러분들이 편의에 의해서 앞글자를 따면 되는데 여기서 학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건 수업 방법 지식입니다. 이것은 특정 학생에게 어느 교과나 주제를 특정한 상황에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배구를 지도할 때 배구를 지도를 하고 싶은데 학생마다 다 개인차가 틀리잖아요. 기질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운동력이 틀리니까 그 배구를 그 강당이라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각각의 학생들에게 서로 다르게 지도할 수 있는 지식을 교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이거 수업 방법 지식이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체육 교수론과도 관련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시험에 어떻게 나온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7월
한 중순 이후부터 개정 교육 과정을 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 교육 과정과 측평을 위주로 다루려고 하고 있으니까 계속 영상을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 체육과 교육 과정의 평가의 방향 세 가지를 적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신체활동 역량 함량을 위한 종합적 평가,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은 이게 제가 문제를 낸 것처럼 2022 개정 체육과 교육 과정의 평가의 방향 세 가지를 적으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가 예를 들어서 신체활동 역량 함량을 위한 종합적 평가를 내고 싶다고 한다면 이 신체활동 역량 함량을 위한 종합적 평가가 2020 체육과 교육 과정에 개념이 설명되어 있어요. 이 개념을 상황으로 묘사해 놓습니다. 상황으로 묘사해놔요.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를 내가 정답으로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의 개념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서술해 놨습니다. 서술해 놓던가 아니면 그것을 다른 식으로 어떻게 다른 문장으로 바꿔서 풀이를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를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명칭을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신체활동 역량 함량을 위한 종합적 평가,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반영한 다양한 평가,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꼭 암기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굿위렛 정국체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